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산림청이 23일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50일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됩니다. 지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2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헥타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는 그 전주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주변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합니다. 군은 예산경찰서 뒤에 위치한 2,000제곱미터 규모의 군유지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불 대응단은 예산종합운동장, 체육회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인데요. 새로 건립되는 센터에는 차고지와 대기실 등이 들어서며 산불 진화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65명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당진시가 오는 26일부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만 65세 미만 시민과 해당 시설 종사자 등 670여 명입니다. 당진시는 현재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번에 나누어 실시되며 26일 접종을 시작으로 2회 접종은 4월과 5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진이 있는 시설은 자체 의료 인력이 접종을 시행하고 아닌 경우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 접종 방문팀에서 접종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지사 측근들은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충청대망론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에선 너무 위험한 도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 지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21일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주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고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상대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로서 4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당대표 선거도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다짐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양 지사가 대선 경선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물론 충청권 내부에서조차 지지세가 약한 만큼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도지사 재선도 장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 경선 출마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유력 인사는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양 지사 본인이 져야겠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안희정 전 지사 때와는 전혀 다르다며 이미 지지할 후보를 돕고 있는 마당에 양 지사까지 출마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지사의 최종 결심을 뒷받침하고 출마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충남도민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량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청량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청양군 김수복 복지기획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네, 먼저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정산면 서정리,
구 정산중학교 부지에 건축 연면적 3,600평방 규모의 지상 3층 다목적 복지관과 2,800평방 규모의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게 중요할 듯한데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주민, 여성, 학부모를 대표하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연계기관, 그리고 협업부서 팀장 등 총 23명으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은 실제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양읍과 거리상 멀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산면외의 3계면 주민들은 대규모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대형 체육관과 아동, 청소년 그리고 문화생활을 위한 장소가 조성되기를 희망했는데요. 다목적 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는 건가요? 계속 주민들과 협의 중인데요. 주민 사랑방, 가족 상담실,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 통합 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별관에는 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네, 팀장님, 이 복지관 건립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신가요? 돌봄기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김수복 복지기획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감염병 환자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신고가 지난해 충남에서 331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가운데 88%가 양성으로 판명됐다며 도내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감염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65%를 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는 항생제 복용 방법과 기간을 지키고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수출액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충남 수출액은 70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48억 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홍콩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2월 들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해 경찰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30%가 증가한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경찰은 계절 변화로 인한 졸음 운전 사고와 블랙아이스 미끄럼 사고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3월 말까지 간절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이륜차 동호회,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노후 경유차 2만 2천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0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 354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등입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종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는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등 배출가스 1, 2등급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서산시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5천여 곳과 법인 택시 운전자 169명에게 재난지원금 5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설 전까지 지급률은 82%였지만 신청 기한을 연장해 23일 기준 100%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예정된 재난지원금 지급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인 청양 주민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한 사람당 최저임금의 30%까지 지원되고 한 달 이상 고용이 지속돼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서산 천수만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비상을 뽐내며 먹이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황새는 전 세계에 2,500마리 정도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들른 천수만은 해마다 다양한 새들이 거쳐가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3번 연속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군이 희망 2021 나눔 행사에서 총 3억 9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12월부터 62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어린이들이 모은 동전부터 각종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충남도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공모 지원 요건과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모에 선정되면 농식품 제조와 가공, 체험 전시 등 4개 분야에서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가 기후위기,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는데요. 당진시는 그린 뉴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은 맑은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도 일교차가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 4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청양 영하 5도, 당진, 서산 영하 4도, 태안은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8도 내외의 기온이 전망됩니다. 당진, 서산 8도, 홍성과 청양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에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곳곳에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이남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물결도 다소 잔잔해지겠습니다. 서해 남부에서 2m까지 파도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최근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행 등 야외 활동 시에는 화기물 소지나 흡연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 번화가의 술집과 식당 등에서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